대구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정입니다. 절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예쁜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의로 많이 유명해져 있는 손재문 선생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같이 삽니다. 많은 분들이 손재문 선생님은 다들 아시는데 저는 외부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저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고 나면 저한테 더 많이 빠지신다는. 사실 주용석 선생님, 그러니까 이전 선생님이 저희가 다이아몬드 동기여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여기 최고 리더사님이신 박경선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왔고요. 아미 사업은 99년도에 제가 24살 때 시작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날 흘러서 어제 저희 파트너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엄마 나이가 저랑 동갑이라고 이제. 제가 24살에 아미를 처음 했는데 누군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분의 엄마가 제 나이대가 된 때가 오더라고요. 시간은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꿈 너머의 꿈을 꾸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꿈이 너머에 또 꿈이 있고 그 꿈 너머에 또 꿈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의 새로운 꿈 적혀있죠. 다이아몬드의 스폰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나 혼자 좋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보시면 이게 어딘 것 같으세요? 네, 빨간 머리 애니 지금 사과밭에 있죠. 제가 과수원집 딸입니다. 왜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과수원집 딸이라서 농담인데 더 크게 웃어주셔야지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매 언니랑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과수원집 딸, 저희 집이 한 만평 정도의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아버님이 47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수원을 진행하던 수많은 영농 자금 이런 것들이 다 빚으로 남고 그래서 갑자기 가난해지는 걸 경험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마이마이라고 아세요? 그런 워크맨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 사달라 그러면 사주셨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상에 불 나오는 책상 아세요?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은 가능한 삶에서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삶으로 바뀌면서 너무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뜻대로 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난해졌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 끝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언니와 저는 연년생 13개월 차이고요. 큰 딸은 예쁘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딸을 낳으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상으로 보이시죠? 근데 저는 다리가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형이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환영받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장손집에 둘째 딸이었고 우리 엄마가 한 5번 유산을 했기 때문에 더 저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온몸으로 이렇게 노력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47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지금의 저보다 나이가 어린 때 혼자 내셨어요. 고3, 고2, 6학년을 키워나가는데 과수원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과수원을 이어갈 수 없었고 땅이 있지만 과수원을 이어갈 수 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땅 있는 거지가 됩니다. 땅은 있으나 돈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문계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는 여상을 갔거든요. 제가 고3이 되셨을 때는 저희 언니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꽤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월급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이 설거지, 파출부 이런 것들 말고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실 때 진 빚과 영농 자금으로 나온 빚과 여러 가지 빚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3남매가 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돈 위에 대학 그 학사모가 있죠. 제가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학을 붙을 때쯤에 저희 엄마한테 대학 안 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따귀를 때리셨어요. 대학 안 가고 뭐 할 거냐고. 너무 황당하셨던 거가 봐요.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네가 네 앞길 어떻게 할 텐데 대학을 안 가고 뭐 할 거냐고. 근데 사실 저 대학 안 가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19살이 되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이 합격이 되고 지금 이 시즌이죠. 뭐 1월, 2월 이때 아르바이트를 서점에서 했는데 50만 원씩 받은 것 같아요. 2달 하니까 100만 원이죠. 일하면서 서점에서 일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서점 밖에 있는 자판기도 닦아야 되고 추운 날 걸레도 빨아야 되고 되게 힘든 일들을 많이 시키셨는데 그 집에 있는 제 나이 또래의 남매가 있었는데 추울까봐 힘들까봐 막 애지중지 하시면서 저한테는 그냥 직원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세상은 같은 19, 20이어도 내 자식과 내가 돈 주는 사람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얼마 벌었다고요? 한 달에? 50만 원.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따귀까지 때려가면서 대학을 보냈다면 뭐 책임을 지시겠지.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학을 국립대로 들어가서 다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바랄 걸 바랬어야지. 근데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집에 가면 되잖아.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죠. 도시락 싸가고. 대학은 도시락 안 싸가잖아요.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친구들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고 밥 사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런 돈들은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교에서 선배님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충실하면서 돈 많이 벌기가 쉽나요? 안 쉽잖아요. 보통 아르바이트는 5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학교의 업무가 5시 안 마치더라고. 그래서 너는 생각이 글러 먹었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충실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졸업을 한다고 치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취직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배우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인테리어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간 국립대에는 인테리어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외 인테리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실내 인테리어라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조경학과라고 하세요? 예. 네,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을 정보가 없으니까 실외 인테리어 비슷한 거 하는가 보다. 근데 막상 갔더니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산수유랑 개나리를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월급은 내가 서점에 아르바이트 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2학년 휴학하고 미용이란 걸 했었습니다. 사람은 참 보는 대로 행동한다고 제 친구 엄마가 미용실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관계없이 돈을 버시더라고. 아, 우리 엄마도 미용했으면 아빠 돌아가셔도 돈을 좀 편하게 벌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휴학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미친이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막 무슨 생각을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막 빨리 졸업해서 취직을 하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엄마가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고. 우리 엄마가 미용하지 말고 졸업하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진 않죠. 저희 엄마가 저를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설득하고 반 우겨서 미용을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배워서 2달 만에 자격증을 따고 대구 시내에 있는 큰 미용실에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막상 미용실에 일해보니까 그때 제가 35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했었는데 14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근데 그러면 머리카락 쓰는 것부터 파마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워서 한 3년 정도 지나야 약간 디자이너 가까이를 갈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은 평생 보장되나요? 미용을 할 수 있으면 누가 돈을 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30년 한 원장님을 보니까 제가 제일 그때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원장님 계세요? 이라고 묻는 말이었어요. 원장님 계시면 오고 안 계시면 안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0년 한 원장님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디자이너 분들은 들어오면 나가세요. 왜? 그분들은 몸값 비쌀 때 다른 돈 많이 주는 데를 옮기셔야죠. 그리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 가셔야죠. 그럼 30년 된 원장님은요?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는 사람들. 내가 없으면 나를 찾기 때문에 오지 않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온몸이 너무 아프시더라고. 아, 나 평생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저게 대구 시내의 큰 미용실이면 꽤 성공한 거거든요. 저게 성공한 모습이라면 저거는 힘들겠다. 다시 학교를 들어왔어요. 미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을 하고 미용 교수라도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돈 버는 거, 설거지도 해보고, 바텐도 해보고, 전단지도 뿌려보고, 돈 버는 건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을 다녔었고요. 다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머리에 꽃이 폈어? 이게 뭐야? 이렇게. 뇌생남이라고. 20년 전에 저는 성견지명이 있어서 뇌가 섹시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누구냐 하면요. 학교를 복학해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한 학년 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우리과 탑인데 약간 착해 보이고 뭘 시키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이렇게 잘 구슬려 보겠다고 만났는데 어느 날 우리의 아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생겼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좋더라고요. 왜? 똑똑해서. 전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다. 말을 했을 때 통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손재문 선생님을 사귀면서 되게 저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었지만 여기도 아버님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상태여서 다시 재혼하셨고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하게 힘들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미용을 하고 있을 때 아미라는 걸 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아미 사업을 막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잘할 것 같다. 여러분 누가 나 잘 모르는 건데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잘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으세요? 잘해주고 싶으세요? 뭔지 모르는데 막 기대를 하면 많은 분들은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걸 인정받는 것과 막 기대를 해주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난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리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보고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거절했어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설명하지 말라고. 설명을 들어주면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손재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도 제 친구가 우리과 친구였기 때문에 저한테 또 아미 얘기를 했죠. 근데 손재문 사람이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했어요. 너 아미 할 것 같으면 주영이 만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미가 되게 좋았다면 손재문 사람도 화가 났겠지만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재모 선배가 하지 말라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1년 이상을 저한테 아미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저한테 맞춰준다고 밥도 사주고 제가 미용 1년 했다고 뭐 파마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한테 머리도 맡기고 이제 폭탄을 만들어 보내고 막 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우스 스프레이가 제가 정말 좋았는데 마우스 스프레이 그 친구한테 주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문하면 너무 좋아서 달려올 것 같아서. 약국에서 마우스 스프레이 비슷한 입에 뿌리는 걸 사봤거든요. 입에 향수 뿌려보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아메이 마우스 스프레이가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잘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 친구를 더 기대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차에 제가 영혼함 화합을 위해서 제가 경북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남대에 교류학생으로 가 있는 한 학기 동안에 손재문 선생님이 그 PC방 아르바이트를 했고 PC방 사장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듣고 하나하나 생각을 바꾸고 배워나가는 시기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학기를 마치고 왔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게 아니더래. 제 친구를 못 만나게 했다니까요. 막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처럼 제가 손정원 선생님 왜 좋아했다고요? 똑똑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제대로 알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도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네가 한번 판단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죠. 저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그러겠죠. 내가 한번 알아봐 주지 뭐.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귀는데 지금은 우리의 아빠가 됐으니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는 결혼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사 온 거 하면은 정리를 하든 내가 그거를 말리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었는데 저한테 하자 그랬으면 알아보지 않고 아마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미 해라. 아미 이거 괜찮다. 혹은 네가 잘할 것 같다. 이랬으면 전 그 다음 행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도 한번 알아보지 않겠냐는 말에 제가 알아봐 주러 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듣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이런 강의장에서요. 강사분이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에메랄드는 가난과 이별한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기회는 인생에 3번 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한 번, 2번, 3번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 아닐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신은 저기 보이시죠? 뒷머리가 민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대요. 앞머리채만 있답니다. 보이세요? 앞머리채? 그래서 내 옆에 있지 않고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 와 있으면 이미 민둥이인 뒷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 없대요. 그래서 기회구나라고 깨달았을 땐 이미 기회는 사라지고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너무 강렬한 그 느낌. 내 인생에 기회가 있었던가? 나는 기회를 놓쳤던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대구 근처에 칠곡이라고 되게 번화한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기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과수원을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과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10,000평의 과수원을 지으셨어요. 사과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칠곡 땅에 있는 땅을 안 팔았더라면, 그러고 돌아가셨더라면, 저는요 지금 떼부자예요, 떼부자. 네, 지금 그 땅이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근데 사과가 맛이 없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가 생면보험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느끼나 봐요. 나 죽으라고 드냐고. 3번을 그걸 해약을 시키시더라고.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해약하시고 돌아가셨죠. 네, 알고 싶으시죠? 저도 알고 싶어요. 남자친구를 통해서 뭐 인생이 바뀔 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는데 마음 편한 남자는 나는 아빠 없고 그건 엄마 없더라고. 인생의 기회라는 게 뭘까?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첫 번째세요? 두 번째세요? 이제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아세요? 확신하세요? 우리 모르지 않나요?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이게 마지막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놓고 싶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잡히지 않는데요. 악몽 꾸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이런 자리 어디 안에 앉아있는 제가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미 사업을 진행했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막 못하게 했잖아요, 이야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말 잘 들어줄 것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미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되게 열심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알아보는, 공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아미를 알아보다가 어느 날, 이런 거라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업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한 새벽 2시 뭐 이렇게 들어오실 때였거든요. 실내 포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에로치로 방바닥을, 옛날에는 그 문이 있는 방바닥 아시죠? 장판. 그 사이에 때를 막 벗겨내면서 이 골 속에 때가 벗겨지는 게 보이냐고. 에로씨가 얼마나 대단하냐 막 보여주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런 게 있나 이러셨어요. 우리 엄마도 이해하는군 하고 다음 날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제가 미친년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엄마한테 하루 종일 저희 엄마한테 붕어빵을 하셨구나. 엄마가 뭐 하셨는지 까먹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낮에 사람들이 왔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도 하지 마라 그러고 누구도 하지 마라 그러고 누구도 하지 마라 그러고 꼬치만 딸내미 학교 곱게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라 그러지 그거 하면 망하고 막 미쳤나부터 해서 오만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미친년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한동안 그 미친년인 상태로 저희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죠. 그래서 제가 피곤하거나 갈 데가 없거나 여러분이 강의 듣고 나가면 막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막 많나요? 참 그게 안 쉽죠. 근데 제가 처음 강의를 이렇게 들을 때는 제가 24시였는데 제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 앞에 있는 7년 동안 본 슈퍼 아저씨하고도 인사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아저씨가 이제 나한테 말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대답해야 되잖아.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던데 오래됐노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물으면 그런 것들을 대답해 나가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잘 안 맺었어요. 그 나의 속에 들어온 사람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사람. 아미사업 하면서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나가잖아요? 저는 같이 나가긴 나가죠. 그리고 강의장 밖에 있는 이 테두리를 크게 돌면 저 반대쪽 쪽에 김밥집이 있어요. 김밥을 한 줄 사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AP랑 강의장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계단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천장이라도 있잖아, 계단은. 길에서 먹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한참을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왜? 엄마가 너무, 안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갈 데 없어서 집에 오면 더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갈 데가 생기고, 아메이 제품을 저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데모도 보여지고, 사업 설명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운전면허나 그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니까 가방이 한 두세 개 되면 손잡이 잡을 손이 없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버스에서. 그러면 여기가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계속 부딪혀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느 날 제가 9월부터 아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1월 달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걸 사주셨어요. 200만 원짜리 타우너. 지금 타우너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진 찾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딱 이 차였어요. 200만 원짜리 타우너를 저희 엄마의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아메이를 반대하는 건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엄마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테고 저에 대한 걱정. 제가 돈을 좀 벌면 엄마도 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어깨가 좀 덜 무거워지잖아요. 제 인생도 제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가면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 속에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어느 날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신 것 같고요. 애처롭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차를 사주셨던 거죠. 제가 진짜 그때 카드가 한 장 있었거든요. 한도 50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요. 이 차 뒤에다가 제품을 막 실었어요. 근데 포항에 있는 고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너 아메이 한다며 제품 필요한 거 몇 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주고 싶은 거죠, 고모한테. 그래서 바리바리 실어서 운전면허 딴 지 2주 만에 고속도로 올려서 포항을 갔어요. 근데 고모가 정말 거기 있는 거 표도 안 나게 몇 가지만 쓰더라고요. 되게 슬픈 마음으로 밤길을 자고 가라는데 그 마음으로 고모 집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뿌역뿌역 오는데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됐다고요? 전 분명히 끼어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5톤 트럭이 저를 튕겨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돌아가지고 차를 섰더니 가드레일과 제 운전석 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막 돌면서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나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아까 우리 파트너사님이랑 같이 타고 오는데 제가 참 조신하게 차를 몬대요. 빨간불에 절대 가지 않아요. 주황색 불에. 빨간불에 원래 가면 안 되죠? 왜 다 가만히 계세요? 예, 노란불에 가지 않아요. 왜? 옆에서 차가 와서 박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운전이 쉽지는 않아요. 그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옆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 차가 울리죠? 그럼 그 느낌이 차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고 보니까 운전석 사람이 죽었나 싶어서 트럭 아저씨도 내려서 보겠죠. 근데 제가 연문을 열고 기어 나왔는데 그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흰색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생리대가.
그리고 하얀색 액체가 막 터져 있는 거죠. NOC 플러스 이런 것들이. 제가 그걸 죽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죠. 내 전 재산이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뒤를 박았으니까. 온 도로에 생리대가 날아다니고 세제가 막 뿌려져 있고 막 뒹구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잡으려면은 차가 지나가고 산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살고 나니까 그게 아깝대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 타운허를 고치면 몇 배가 더 드니까 차를 그날 폐차를 했어요. 폐차를 하고 제가 어디 갈게요, 다음날 아침에. 여기 앉아 있었죠.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박았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차는 폐차했는데 저 어디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저 그냥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보잖아요. 차 갖고 오더만 차도 없고 분위기도 안 좋고 물어보니까 어제 사고 났다 그러고 차 폐차했다 했다는데 거기 앉아 있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아미의 신이 있다. 아미의 신이 있어서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다 봤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참고로 전 기독교입니다. 예. 그리고 살이 높으려면 골이 깊대요. 사실은 해줄 말이 없어서 하신 분도 꽤 있었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싶었어요. 나 골이 깊구나. 내 살은 높겠구나.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재밌죠? 골이 깊었으니 할 얘기가 많네요. 그죠? 살이 높으니까 살이 높으려면 골이 깊어야 되는 게 맞았나 봐요. 근데 그때는 위로를 믿고 싶었어요. 정말 나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산은 높아서 골이 깊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인지 아세요? 친구한테 5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마우라 터진 프라이드를 샀어요. 바로. 참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해야 되겠더라고. 다시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드 제가 플레이티넘 될 때까지 탔는데 너무 좋은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가 어땠냐면 제가 동네를 가면 내가 가기 전에 문을 열어놨어요. 저를 반겼냐고요? 마우라가 터졌다니까요. 제가 온 줄 다 알아요. 다다다다다 하면서 오니까 프라이드를 플레이티넘 때까지 타고요. 그 프라이드를 팔고 카렌스 좀 더 큰 차 카렌스를 샀는데 카렌스가 조용한 차는 아니잖아요. 카렌스 아세요? 예, 카렌스를 아시면 연식이 있는 분들이죠. 예. 제가 카렌스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또 걸었다니까요. 얼마나 차가 많이 떨렸었으면. 그 차 타고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대전 가고 제주도 못 가는구나.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 프라이드로. 플래티넘이 될 때까지. 그 타운허 사실 너무 순식간에 2주만 저한테 왔다 갔는 차여서 색깔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왜 뜬금없이 5만 원이냐고요? 여기 이분 누구시죠? 네, 현모양처의 표본이죠. 제가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찾았더니 신사임당과 이영애만 나오더라고요. 이영애라는 분이 뭐 하셨죠? 네, 신사임당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이미지, 현모양처를 제가 여기다 넣었냐면 제 내내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10대부터 내내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10대 때는. 공부하기 싫거나 그러면 현모양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진짜 현모가 되고 싶었고요. 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요. 그 사이에서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엄마도 이렇게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린 오늘은 괜찮다 하셨다가 내일은 안 괜찮은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정말 열심히 잘하신 거죠. 저보다 어렸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혼자 된 게. 고3, 고2, 6학년이었다니까 애가. 신랑이 남긴 빚이 1억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저는 도망갈 데가 없는 감옥 같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힘드니까 하신 말씀이죠. 너 것만 아니면 나 이렇게 안 산다고. 너 것만이면 이렇게 안 산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엄마 사람은 다 힘들어.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거든. 그 얘기 듣는데. 그리고 또 막 너무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낳았냐고. 너 것만이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 난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낳아서 나한테 자꾸 이러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를 바라본 눈빛은 저만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저희 엄마를 바라본 눈빛을, 그 눈빛을 제가 받으면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대, 20대 전 그랬어요. 내가 낳은 아이에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보내준 그 눈빛을 받는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 어떤 눈빛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아미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그러죠. 아가씨인데 제가 24세 아가씨였으니까. 아가씨가 뭐 그래 답답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냐. 아가씨는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애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난 부모가 될 거잖아요. 내 현모양처에 나에게 올 그 아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오늘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메이가 저한테는 갖고 싶은 유일한 것이었고요. 이 5만 원권. 5만 원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설에 애들 이거 나오니까 다 막 흥분해서 막 받아가던데.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 5만 원을 좋아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자신합니다. 아들과 딸이 저희와 함께 살아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참 해준 게 내가 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내 아이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사진은 아미 여행을 갔는데 우리 방을 2개 주잖아요. 방을 2개 줘서 얘네들은 둘이 너무 좋아해요. 5살 차이 나고 지금 큰애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러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을 때 저러고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침에 깨우러 갔는데 저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서로 챙기고 배려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건 제가 현명해서라기보다는 현모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손재모를 키웠습니다. 양처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도 시키고 박사도 시켰거든요. 진짜인데. 네, 참 이쁘죠?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오늘도 큰애가 고등학교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레고 무비를 보러 갔습니다. 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밥 먹여서 집에 태워주고 자긴 자기 볼일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정아인데 우린 정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아 아빠라고 불러요. 예, 정아 아빠. 예. 참 한 번도 동생이 부르면 거절하지 않고요. 동생도 오빠가 부르면 거절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딸 그 학교에서 앙케이트 같은 거에 형제 자매랑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뭐냐고요? 아메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배가 보이시죠? 배는 원래 파도를 타고 바다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뭐를 내려야 되죠? 여기 있는 게 닷이고요. 이 닷을 내리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이 정박 효과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겐 꿈이 있고요. 아메이를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뭔가 내 꿈과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설렜고요. 그 설레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흔들리죠.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한 번씩은 강한 파도에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앵커를, 이 닷을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넣으면 더 강력하게 배가 흔들리지 않겠죠. 앵커링 하니까 너무 어렵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약간 심파 영화 보면 갑자기 이 주머니에서 아버지 시계를 꺼내서 아버지 내가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시계가 앵커예요. 시계만 보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와신 상담 이런 것처럼요. 내가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뭐 이런 것 같은 그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앵커인데요. 사실 우리 그렇게 비참한 일이라든가 뭐 울분을 토할 만한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나요? 인생에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어가는 이 닷을 내리는 앵커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그 앵커링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자리에 이제 랠리 좀 이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피치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안 있는 그 연인들도 같이 올라와서 부부처럼 막 스피치 같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 보는 분이 물어보죠. 애인 사이세요? 네! 그러면 결혼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서 아니요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아, 네 이러면은 결혼 언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막 묻는 거죠. 그러면 플래티넘 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예 내려가십시오 이러면 될 건데 또 묻는 거죠. 그럼 플래티넘은 언제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날짜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래티늄 그래서 제가 5월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5월 달 플래티늄 되니까 바로 SP 갔었어야 되더라고요. 아 안 되겠어 10월 5월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월에 SP 플래티늄이 되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몇 번의 스피치를 하는데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저기는 플래티늄 되면 결혼하는 커플이 된 거예요. 제가 24세 아메리카 시작해서 25세 결혼했거든요. 그럼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나이였나요? 제가 결혼을 왜 해야 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10월에 플래티늄이 되어야 되고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면 나는 플래티늄이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자꾸 외치니까요. 그 외치는 것이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을 뱉으면요. 말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게 저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12월, 1월 이렇게 되는데요. 10월 플래티늄이 되면 10월 1일자 플래티늄이 되려면 SP 언제까지 가야 돼요? 5월 1일자입니다. 5월 1일자 플래티늄이 되지 않으면 10월 1일자 SP가 안 되면 10월 1일자 플래티늄이 안 돼요. 손지문 사님이 사실은 잘 때 이렇게 자거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잘 때 자기 안고 자요. 네. 정말인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꼭 안고 자거든요. 자기 몸에 뭐 하나도 나가는 걸 괴로워해요. 근데 그때 컨벤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 갔다 오면서 펑션에 갔다 오면서 내셔널 컨벤션에서 내 손가락 하나 또 손가락이 또 되게 큰 손가락 아시죠? 그 뱀머리처럼 생긴 손가락. 그 한마디를 잘라서, 그 귀한 손가락. 이 한마디를 잘라서 내가 SP가 된다면 내 SP 너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5월 1일 자면 4월에 SP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우리가 뱉은 말에 의해서 기한이 정해진 거야. 4월까지 SP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커지니까 3월이 되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죠, 정말. SP. 손주문 사님이 자기 몸을 건다는 건 인생을 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15%를 3번 올랐거든요. 처음엔 15% 됐으니까. 두 번째는 18% 못 가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사실 진행을 참 방해한 사람 중에 하나죠. 세 번째 또 올라가면 내려가라 그러겠죠. 18%에 올라갔어요. 18%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피치했어요. SP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15%였어요. 근데 SP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간이 있어요? 저희한테?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손주무사 드렸어요. 우리 어차피 10월 달에 결혼할 거잖아. 아메이 부부가 한 아이디가 돼야지. SP가 가야지. 혼인신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주무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후회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후회할지도 몰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설득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결혼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SP를 가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희 결혼한 이렇게 어떤 서류를 봤는데 4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4월 23일까지 SP가 가능했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굳이 SP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너무 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리고 SP를 마감했어요. 네. 앵커링이죠. 앵커링. 저는 25에 속도 위반도 아니었고요. 그냥 SP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안 하면 안 됐었어요. 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되게 거창한 앵커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강력한 앵커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꾸준히 진행해서 사실은 GP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야외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야외 촬영을 하면서 막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 자연 속에서 막 산 위에 막 올라가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200만 PB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GP를 가야 되는데, 이 웨딩 촬영을 하면 난 GP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계속 6개월 동안 앵커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자 플리팀이 되었고요. 이 대전에서 랠리에서 플래티늄 핀을 받고요. 10월 7일 날 그리고 10월 8일 날 결혼했어요. 사실 지금 입은 옷도 사실은 필요한 감 딱 맞겠죠. 네, 실제로 저는 랠리 무대에 제 다음 날 결혼식에 입을 필요한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저 내일 결혼하는데 이거 내일 입을 옷이라고. 저는 10월 1일자 플리팀이 됐고 내일 결혼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이 제 결혼식보다 더 값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링,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들을 곱씹어 오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크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요. 강력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웬 다이어리냐, 저 글씨는 또 뭐냐. 5살짜리 저희 딸이 적어준 제 이름이고요. 제가 한 5년을 본의 아니게 쉬게 된 때가 있었고요. 집에 있으면 아메이 수입이 안 됐냐. 전 여행도 갔고요. 그리고 돈도 한 4,500 이상은 계속 나오는 상태였는데도요. 아메이 사업이 내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아메이 사업 잘 되고 있지? 이러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품은 잘 쓰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마음이 된다는 건 내가 나와 관계없이 열심히 한 내 파트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혹은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안 쓸 수 있다. 그럼 이 돈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이 가더라고. 그래서 손재무사님이 제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잘해준다기보다는 뭐 꼭 굳이 그 화장품 써야 되겠니? 뭐 색조 있는데 또 살 필요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돈도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홈플러스 캐시아를 할까? 이랬어요. 손재무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넌 21%야. 그냥 나가도 21%야,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근데요, 내 마음이 너무 작아지고 내가 그런 마음에 반대로 서 있으면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 MR도 2년 만에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5년을 쉬게 된 그 시간 동안에도 제 수입이 적은 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3%가 집에서 안 될 것 같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파트너들의 어떤 부탁으로 미팅을 다시 나와서 집에 있는 다이어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2012년 12월 21일이고요. 퀸 미팅을 하는데 사실 제가 열심히 할 때 퀸은요 그냥 수육 삶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5년 만에 나와보니까 퀸으로 등갈비를 막 굽고요. 막 빵을 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죠. 저는 거기서 아메이 비전을 봤어요. 아메이는 계속 되고 있었구나. 나만 거기서 떨어져 있어서 못 봤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뒤 첫 페이지는요. 립 칠리구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마블 케이크 뭐 이런 거 적혀 있거든요. 근데 1월 5일 날 대구에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MR 때 사포였던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셨나 봐요. 2012년도에. 그래서 이 비전대에 오셔서 본인이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다이아몬드 연봉이 1억 3천이고 여자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 구석에 있는데요. 제가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랑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보기 싫은 거, 내가 눈 감고 있던 것들을 대면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 저한테 이야기했죠. 또 돈 1억 3천을 적어놨잖아요. 돈이 부러웠나 보죠. 돈 벌고 싶네요, 저한테. 근데 왜 벌고 싶네요? 근데 벌고 싶은데 일을 하기 싫으냐고. 제가 그 행동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저한테 일이 하기 싫어서 그렇게 있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뭐라고요? 세상을 바꿀 유일한 기준이래요.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겠죠. 유일한 기준이라는데 나는 돈을 벌고 싶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안 싫은 건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일이 하기 싫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저한테 다시 묻는 거죠. 내 삶이 내 건데 신랑을 원망한 듯 내가 설거지 많이 했다고 알아달라고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제가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현모양처. 우린 늘 잊어버려요. 내가 되고 싶은 그 현모양처. 그러면 이 정화와 우리 아이에게 난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99년부터 201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미 사업을 해놓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가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2007년도에.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안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1월을 돌아보면 지난 회계연도를 돌아보면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 게 참 많지 않으세요? 제가 저한테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행복하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하겠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되고 싶대요. 이날 저는 저를 만났고 저와 이야기를 했고 저하고 마음을 맞춘 거죠. 그러면 해보자. 너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네가 두려웠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이뤄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자라고 나와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반대나 거절이나 어떤 것들이 그렇게 흔들릴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죠? 이거 많이 보셨죠? 피아노 칠 때 나오는 메트로놈이에요. 정확한 박자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 메트로놈이 계속 움직이면서 박자를 맞춰주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박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치는 거죠. 보시면 각자 다 다르게 움직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보세요. 점점 뭔가 규칙이 이루어지고요. 점점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다 제각기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성공을 믿는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요. 저와 함께 공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던 주파수가 내가 원하는 주파수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세요? 아까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 얘네들 한 줄 됐죠? 네, 여기도 한 줄 됐죠? 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같지 않으세요, 군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 속에 있으면. 네. 이게 공명 실험이거든요. 같이 흔들리면, 같이 울리면 이 박자를 움직여주는 메트로놈이요. 점점 같은 에너지와 같은 공명을 하게 됩니다. 자, 보이세요? 거의 같아졌죠? 근데 얘 보이세요, 얘?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얘 보이세요? 너무 다르거나, 너무 스스로를 믿지 못하거나, 그런 여러분의 파트너 계세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분 계세요?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제가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죠, 막.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됐죠? 이 속에 있으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 꺼주세요. 네. 이 속에 있으면 저렇게 되죠? 근데 반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뒤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공명의 원리는요, 같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딱딱한 바닥 위에 메트로놈이 있죠. 그러면요, 각자의 진동이 섞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메이 좋지, 나 다 알아, 집에서 할게, 나 아메이 지금 제품 주문받으러 가야 되거든, 미팅은 내가 가지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성공은 미팅 속에 있고 노 미팅 노 석섹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흔들림을 느끼세요? 공명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가 똑같은 거죠? 공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같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죠? 암이 될 것 같죠? 암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가 외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뤄나가고 계시죠? 제가 지난 있었던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는 시간보다 같이 공명하지 않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차이가 보이세요?
같이 공명하던 아이들이 각자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러고 계시는 파트너 계시죠? 네, 그럼 어디 데리고 오셔야 되겠어요? 미팅이 답이에요. 제가 5년을 진짜 거슬러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공명하면 돼요? 다이아몬드와 공명하면 되죠. 여러분이 SP가 되고 싶으면요. SP와 공명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에메랄드 되고 싶으세요? 에메랄드와 공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다이아몬드 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시간이 있었고요. 사람은요, 일이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전 다이아몬드 사인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있는 그리고 뭐 강선한 사실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메이 모든 리더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공명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고요. 되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정말 좋아요. 제가 에메랄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될 거라는 억울함도 있어요.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스폰서가 없이 사업한 지 15년 이상이 됐거든요. 제 업라인 중에 한 20명 이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업라인하고 연결되기도 안 쉬웠어요. 저 위에 스폰서님은 대전에 계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지사님이신데 그분이 계신다는 걸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안에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안지. 저 혼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공명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거면 빨리 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꿈 너머의 꿈이 생겼어요. 다이아몬드의 스폰서. 이렇게 좋은 걸 빨리 보실 수 있게, 같이 공명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게을러요. 저는 목표가 없나 봐요. 저는 결단이 안 돼요가 아니라 저게 가능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자동으로 되어지는 결단과 행동력으로 그걸 이뤄내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갑자기 뻥 하고 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은요. 2015년이라고 돼 있죠. 저희 아들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신랑 손주원 선생님은 자기도덕 강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뇌생남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교 1등을 계속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라니까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을 계속 해본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중학교 때 공부를 애들이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 지금 네가 공부를 좀 해놓으면 성적이 갑자기 네가 좋아져. 넌 1등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나한테 배워볼래? 그래서 네가 1등을 하고 나면 중학교 3년 내내 계속 1등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믿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이랬어요. 근데 살짝 아빠가 전교 1등이 아니었다면 좀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못 먹죠.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해본 아빠가 얘기하니까 좀 진짠가 싶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이 졸업 이후에. 졸업을 이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쪽지 시험 같은 걸 좀 잘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잘 치니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었겠죠. 작은 성취들. 여러분 3% 되고 6% 되고 아메이가 그렇게 다른가요? 작은 성취들. 우리를 믿지 못하다가 우리를 믿어나가는 될 거라고 믿어지는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다음 게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를 치는 데 가까워질수록 자기에 대해서 애들이 답을 매기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 나 공부를 좀 잘하나 봐. 아빠 말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1등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했는데 손재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한 3, 4일 남았을 때 객관식 시험에서 저렇게 공부하면 1등 한대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기 아시겠는 분?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근데 계속 1등 해본 사람은 그게 보인대요. 저 정도 공부하면 객관식에서 1등이고 저 정도 공부하면 전교 1등이고 이게 보인대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파트너 중에서 의사분이 계신데 물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한 양을 보고 전교 1등 하겠구나 안 했구나 안돼요. 근데 시험을 치러 가는 그 이튿날 두 번째 시험 날에 코피를 막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걔는 인생에서 최대한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웃기는 일 하나 얘기해 줄까? 이랬어요. 웃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얘기해봐. 이랬더니 엄마, 내가 1등인 것 같아. 뭐 이래요. 1등 했더라고. 그리고 3년 내내 그걸 유지했었고요. 이게 며칠 전 졸업사진이에요. 아들 자랑이 아니고요.
작은 성취를 가능하다고 믿어주는 사람, 내 성공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대로 해보는 마음을 갖는 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니까 내가 한 것이 결과로 나오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를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더 크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걔는 지금 한 2달 동안 노는 걸 못 봤어요.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잘하고 싶대요. 공부를 시킨 적은 없지만 지 스스로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저희 스폰서가 없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누가 저를 안 시켰지만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자유롭게 자기의 꿈을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아미 사업이었어요. 근데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미 사업의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함께 하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세미나에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 이러고 카톡이 오고요. 이게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한테 보내줬어요. 중학교 애들 이런 거 잘 안 찍는 거 아시죠? 저 아는 엄마가 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애가 공부에 대해서 좀 편해지고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늘이 보인다고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있는데요. 늘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주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가 큰 성취에 대한 용기를 내게 해주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서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해내시겠죠. 왜? 여러분에겐 여러분을 믿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해낸 스폰서가 있으시니까요.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전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반짝거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중에는 저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파트너도 있겠죠. 여러분의 파트너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다이아몬드의 스폰서가 되실 겁니다.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어 나가는 그런 멋진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